안녕하세요. 혼잣말 라디오의 혼잣말 쌤입니다. 오늘 주제는 바람 피운 그 사람 용서할까 헤어질까로 이야기해 볼게요. 시작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바람 피웠다는 걸 알게 된 순간 당신은 어떤 감정이 가장 먼저 밀려왔나요? 화가 났나요? 눈물이 났나요? 아니면 믿고 싶지 않다는 생각부터 들었나요? 바람. 두 글자밖에 안 되는데 이 단어 하나가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듭니다. 누군가는 분노에 휩싸이고 누군가는 멍하니 무너지고 또 누군가는 자신을 탓하기도 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부족했던 걸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런데요, 바람을 피운 사람보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더 괴롭다는 것 알고 계시죠? 바람은 그 사람이 저질렀는데 괴로운 건 나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이제 변명이라도 할 수 있어요. 술에 취해서 그랬다느니, 감정이 흔들렸다느니, 그냥 실수였다느니, 나랑 싸웠을 때 외로웠다느니. 하지만 나는요, 그 모든 말들을 들으며 스스로를 자책하게 돼요. 그리고 생각해요. 이걸 용서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용서, 짧고 아름다운 말이지만 그게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죠. 정말 그 사람을 다시 믿을 수 있을까? 내가 이걸 견디며 살아갈 수 있을까? 다시 시작할 용기는 있는데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반대로 헤어짐, 깨끗하게 정리하고 떠나는 게 오히려 나은 선택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정말 떠날 수 있을까요? 나를 울린 사람인데도 여전히 마음이 남아 있다면 우린 그 모순 속에서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용서해라, 헤어져라, 결론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하나하나 꺼내보고 그 아픔의 무게를 같이 느껴보고 당신이 진짜 원하는 선택을 나를 위한 선택으로 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이건 그저 바람 피운 사랑과의 이야기이기 전에 상처받은 당신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잠시 우리는 함께 그 복잡한 감정을 걸어갈 거예요. 누구보다 괴로웠을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명확한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 바람을 마주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묻게 되는 질문입니다.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던 걸까? 아니면 그냥 잠깐 흔들린 걸까? 이게 사랑의 배신일까? 감정의 일탈일까? 우리는 흔히 바람을 배신이라고 정의해요.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와의 약속을 어기고 몰래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나 몸을 줬다는 건 명백한 신뢰의 파괴잖아요. 근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 사람도 외로웠겠지. 잠깐의 실수였을 뿐이야. 사랑은 여전히 너야. 이 말을 들으면 더 혼란스럽지 않나요? 바람을 일탈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치 근태기에 잠깐 길을 잃은 것처럼 정신적 방황이거나 성적인 충동 혹은 외로움의 텀, 잠깐의 욕망, 감정의 탈선. 하지만 그게 정말 잠깐이면 왜 당신은 이렇게 오랫동안 아파야 하나요? 그 사람이 잠깐 흔들린 걸로 당신의 자존감은 몇 달, 몇 년씩 무너집니다. 밥이 안 넘어가고 잠이 안 오고 거울 속 자신이 점점 낯설어지기도 해요. 나는 뭐였지? 나는 왜 이렇게 쉽게 버려졌지? 그래서 묻고 싶어요. 바람이란 게 정말 작은 실수일 수 있을까요? 그 순간의 쾌락이 한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까지 찢어 놓는다면 그걸 가볍게 봐도 되는 걸까요? 사람마다 바람의 정의는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연락만 해도 바람이고
어떤 사람은 잠자리까지 가야 바람이라고 생각하죠. 어떤 사람은 감정 없이 했다고 하면 용서하고 어떤 사람은 감정이 있었던 게 더 괴롭대요. 결국 중요한 건 당신이 느낀 감정이에요. 그게 당신에게 상처였다면 그건 분명히 바람이에요. 남들이 뭐라든 그 사람이 뭐라든 당신이 아프다면 그건 명백한 배신입니다. 그 사람이 바람을 가벼운 일로 치부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당신의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당신이 무너졌던 밤들, 수십 번 핸드폰을 들었다 놨던 그 밤들, 친구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꾹꾹 참았던 순간들, 그 모든 건 작은 일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지금 그 작은 듯 크고 잠깐인 듯 영원한 상처를 제대로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 바람이 진짜 사랑의 배신이었는지 단순한 일탈이었는지 그건 이 이야기의 끝에서 당신이 스스로 답을 내릴 수 있을 거예요. 바람 피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한 걸까요? 이 질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던지지만 정확한 답을 들은 사람은 많지 않아요. 왜냐면요. 바람 피운 사람들은 대답을 회피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자기 합리화를 하거든요. 그냥 한순간의 실수였어. 너랑 싸우고 너무 외로웠어. 나는 감정 없었어. 그냥 잠깐이야. 이런 말들은 대답이 아니라 핑계예요. 그들이 진짜로 왜 그랬는지는 사실 그들 자신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심리를 조금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해요.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진짜 이유를 알아야 당신이 용서할지 헤어질지 현실적인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요. 놀랍게도 많은 바람의 근원은 자기 확인 욕구에서 시작돼요.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누군가 나를 멋있다, 예쁘다, 설렌다 이런 말을 해줘야만 자신이 살아있는 것 같다고 느끼는 사람들. 이들은 안정적인 관계 속에서 지루함을 느끼고 새로운 자극을 통해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확인받으려고 합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불안한 내면의 보상 심리예요. 그 사람 스스로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지 못하기에 끊임없이 외부에서 사랑을 구걸하는 거죠. 내가 바람핀 건 너가 예전 같지 않았어야. 이건 정말 고전적이고도 얄미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을 타인에게 돌리는데 익숙해요. 관계가 지루해졌다면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럴 용기 대신 그냥 딴 길로 도망가요. 바람이라는 행동은 갈등을 직면할 용기가 없을 때 손쉬운 햇빛처가 되어버립니다. 상대가 나에게 잘해줬어. 마음이 갔어. 이런 사람들은 관계를 선택하는 기준이 내가 누구를 사랑하느냐보다 누가 나를 어떻게 대해주느냐에 따라 바뀝니다. 기회가 오면 잡고 자기를 한대해주는 사람에게 쉽게 마음이 기울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죠. 그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건 어쩔 수 없었던 게 아니라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엔 책임이 따라야죠.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자기 행동의 결과를 진지하게 상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신이 얼마나 무너질지, 이 관계가 얼마나 상처받을지, 이 일이 얼마나 깊은 상흔을 남길지, 그들은 그 순간만을 받고 그 욕망에만 집중했고 당신은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바람이에요. 사랑의 부재가 아니라 책임감의 부재. 지금 이 순간에도 바람 피운 사람은 당신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을 수 있어요. 한 번만 봐줘. 너밖에 없어. 다시는 안 그럴게. 하지만 그 사람은 정말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스스로 진짜로 깨닫고 있나요? 그걸 모른다면 또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어요. 용서해 달라고요. 용서해 줄게. 말은 쉽죠. 그런데 그 말을 내뱉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건 용서가 아니라 자기 검열이에요. 정말 용서한 거 맞아?
왜 아직도 그 장면이 떠오르지? 그 사람 웃는 얼굴만 봐도 울컥하는데 이건 뭐지? 그 사람은 이미 마음이 편할지도 몰라요. 그래도 내가 용서를 받았잖아.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정작 나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요. 용서는 단순히 괜찮아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내 감정을 무시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가끔 용서해야만 더 이상 상처받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근데 그게 진짜일까요? 사실은요, 용서를 선택한 후에 더 아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고요? 상대는 예전처럼 대하려고 하는데 나는 예전 같지 않거든요. 같이 밥을 먹으면서도, 핸드폰을 만지는 그 손을 보면서도, 혼자 샤워하러 간 그 뒷모습을 보면서도 계속 떠오르거든요. 그때의 장면들, 그 상대의 얼굴, 그 사람이 했던 말들. 그럴 때 우리는 용서한 내가 바보 같아져요. 그리고는 또 묻죠. 이건 용서가 아니었나 봐. 그냥 내가 외면한 거였나 봐. 나는 도대체 왜 그 사람을 다시 받아들인 걸까? 진짜 용서란 그 사람을 다시 사랑하겠다는 결심과 그 선택에 대해 나 자신을 원망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런 용서를 하지 못하고 애써 모른 척 하는 것을 용서라고 착각해요. 그러다 시간이 흐를수록 내 안에 분노가, 원망이, 상처가 다시 고개를 들어요. 그래서 용서는 결코 쉽게 내릴 수 있는 선택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용서는 당신을 위한 선택이어야 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평화를 위해서. 근데 솔직히 지금 당신이 용서를 고민하고 있다면 그건 아직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용서는 결정이 아니라 시간과 이해와 감정의 소화 과정이에요. 지금 당장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미워해도 괜찮고 혼란스러워도 괜찮고 매일 마음이 바뀌어도 괜찮아요. 그건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만큼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기 때문이에요. 그 아픔은 쉽게 지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지워질 필요도 없어요. 그 상처도 결국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는 한 조각이 되니까요. 그 사람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아요. 울면서 용서를 구했어요. 정말 바뀔 수 있을까요? 이 질문, 바람을 겪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던지는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그 사람을 믿고 싶은 마음, 또 한편으로는 다시는 같은 상처를 받고 싶지 않은 마음, 그 두 가지가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은 울기도 하고 매달리기도 하고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너 없이는 못 살아. 진짜 너밖에 없어. 이런 말들을 해요. 그럼 우리는 흔들립니다. 이번만큼은 진짜일 수도 있어. 근데요, 그 사람의 눈물이 바뀐다는 보정서는 아니에요. 감정은 순간이고 습관은 반복이니까요.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아요. 특히 바람이라는 건 단순히 외부의 유혹이 아니라 그 사람 내면의 구조와 연결된 행동이에요. 충동을 조절할 줄 모르는 사람, 관계에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 불만을 대화 대신 외도로 푸는 사람, 자기 외로움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성향이 바뀌려면 시간과 철저한 자기 인식, 그리고 진짜 노력이 필요해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걸 하지 않아요. 눈물은 흘리지만 변화는 하지 않죠. 그리고 또 반복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말은 습관적인 거짓말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가끔은 정말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완전히 망가진 후에야 깨닫고 정말 처절하게 후회하고 자기 안의 결핍을 직면하고 스스로 치료하고 노력하고 달라지는 사람들. 하지만 그건 정말 드물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입증돼야 해요. 말이 아니라 상담을 스스로 받고 있는지, 자기 행동을 구체적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핸드폰 비밀번호를 공유한다든지 스스로 감시받겠다고 할 정도로 투명하게 변했는지, 이런 구체적인 변화 없이 그저 말로만 바뀌었으라고 말한다면 그건 당신의 마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가?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사람이 스스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게 없다면 그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사람은 원래의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거든요. 당신의 용서가 그 사람에게 면죄부가 되어버리지 않도록, 당신의 두 번째 기회가 당신을 더 큰 상처로 몰고 가지 않도록 그 사람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해야 해요. 그리고 그 행동은 단 하루, 일주일, 한 달이 아니라 긴 시간, 일관된 태도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걸 보기 전엔 용서도, 재회도, 재시작도 보류가 맞아요. 어떻게 보면 떠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배신했으니까, 상처 줬으니까, 신뢰를 깨트렸으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떠나지 못할까요? 왜 이토록 힘든데도, 왜 이렇게 괴로운데도, 왜 여전히 망설이고 붙잡고 용서할 이유를 찾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혼자가 될까봐 무서워서. 지금까지 쌓아온 시간들이 아깝고, 나만 놓으면 끝이라는 사실이 무섭고, 이 사람이라도 없으면 난 아무도 아닌 것 같고, 다시 누군가를 만나야 한다는 상상 자체가 피곤하고 겁나요. 게다가 지금의 이 고통이 익숙한 고통이 되어버렸어요. 괴로우면서도 낯설지 않아요. 반면 이 사람 없이 살아가는 미래는 낯선 고독이에요. 그 불확실함이 지금의 확실한 괴로움보다 더 무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뭇거리게 되죠. 그래서 결정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그래도 라는 말을 붙이게 되죠. 그래도 나한테 잘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래도 이 사람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제부터는 달라질지도 모르니까. 그런데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에요. 이 관계에 남고 싶은 게 아니라 떠나기가 무서운 것뿐이에요. 누구보다 괴로운 사람은 이별을 결심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갈 수 있는 용기도 없고 완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없고 그 중간에서 계속 흔들리고 있으니까요. 울다 지쳐 잠들고 아침에 눈 뜨면 그 사람의 연락을 기다리고 SNS 하나의 의미를 부여하고 다시 만나자고 하면 혹시 이번엔 다를까 기대하고, 그 모든 감정 뒤에는 나 혼자 되는 게 싫어서라는 본능적인 외로움이 숨어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혼자인 게 무서워서 붙잡는 관계는 나를 더 외롭게 만든다. 혼자라는 공포 때문에 나를 갉아먹는 관계를 유지하는 건 결국 더 큰 상처를 남겨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사람 옆에 있으면서도 이 사람과 있는데 왜 이렇게 외롭지? 라는 말이 입에서 나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해야 할 질문은 이거예요. 나는 이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나? 아니면 나는 이 관계를 놓을 용기가 없는 건가? 이 질문에 진심으로 대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을 위한 선택이 시작됩니다. 지금 당신은 이별을 선택하기엔 너무 무섭고 용서를 선택하기엔 너무 지쳤죠. 그 마음 정말 이해돼요. 하지만 지금 이대로 머무는 것도 당신의 삶을 잠식하고 있는 거라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용서했으니까 이제 다시 잘해보자. 이번 일로 더 단단해질 거야. 우리 이 고비만 넘기면 괜찮아질 거야.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솔직히 말하면 용서했다고 관계가 회복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용서 이후가 더 힘든 시간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상대는 잊었지만 나는 잊지 못했거든요. 그 사람은 일상으로 돌아가려 해요. 웃고 장난치고 아무 일 없던 듯이 대해요. 우리 다시 행복해질 수 있어. 이젠 과거는 잊자.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나는 아직 그 가고 속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핸드폰을 보는 순간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는 모습, 갑자기 혼자 나간다고 말할 때, 나 없이 늦게 들어오는 그 밤, 그때마다 나는 마음속에서 수십 번씩 그날의 기억을 다시 살아내요. 혹시 또 이번에도 거짓말이면 이제 또 뭘 숨기고 있는 거야? 이런 불안은 절대 이성으로 사라지지 않아요. 그건 감정의 깊은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반응이니까요. 게다가 상대는 자꾸 이렇게 말하죠. 그만 좀 의심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나도 힘들어. 그러면 용서한 내가 다시 문제의 원인이 되어버려요. 분명히 상처받은 건 나인데 이제는 내 반응 때문에 또 다툼이 시작돼요. 결국 이렇게 돼요. 나는 나대로 힘들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짜증내고 관계는 더 엉망이 되고 내가 괜히 용서했나 후회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용서하면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갈 거야 라는 한상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진실은 이거예요. 용서는 시작일 뿐 회복은 또 다른 과정이에요. 상처를 같이 직면하고 수없이 대화하고 불안을 이해해주고 행동으로 신뢰를 다시 쌓아야 해요. 그게 되지 않으면 용서 후의 관계는 애써 웃지만 마음속으로는 무너지고 있는 상태가 되어버린답니다. 진짜 회복은 시간이 필요해요. 서로의 상처에 귀 기울이고 서로의 감정을 책임지고 그 사람도 나도 이전보다 더 성숙해질 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안 된다면 용서는 했지만 상처는 그대로 남은 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관계는 더 깊은 괴로움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 감정이 아닌 현실의 테이블 위에 이 관계를 올려놓고 하나씩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이 바람을 피운 이후 당신은 무엇을 잃었나요? 신뢰, 평온했던 일상, 사랑받는다는 확신,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 미래에 대한 희망, 그리고 자신. 당신은 아마 사랑했던 만큼 그 사람에게 줬던 만큼 많은 것을 잃었을 거예요. 사랑, 시간, 감정, 기회. 그 모든 걸 투자했는데 돌아온 건 배신과 상처였죠. 자, 이제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앞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 사람이 진심으로 바뀐다면 그 사랑을 지켜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사람을 계속 의심하게 될 나 자신, 그 사람의 행동에 일일이 반응하며 예민하게 살아가야 할 내 감정 상태, 또 같은 상처를 되풀이할지 모른다는 공포, 그 모든 걸 감수하고 나는 정말 이 관계 안에서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혹시 지금 당신이 잃고 싶지 않은 것 때문에 남으려는 건 아닐까요? 함께한 시간, 사람들의 시선, 가족 문제, 이별 후의 외로움, 또 누군가를 만나는 수고로움. 이건요, 얻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잃기 싫은 것이에요. 즉, 미래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과거에 대한 미련일 수 있어요. 우리는 가끔 착각해요. 지금까지 쌓은 것이 아깝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계속 유지하는 데 들어갈 감정적 비용은 더 클 수도 있어요. 이 사람과 계속 함께 한다면 나는 매일 불안과 싸워야 하고 상처를 견디고 의심을 삼키고 스스로를 계속 다독이며 살아야 해요. 반대로 이 관계를 끝낸다면 당장은 아프고 힘들겠지만 언젠가는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기회도, 무엇보다 내 자신을 다시 회복할 시간도 생기겠죠. 이건 단순한 이익과 손해의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이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어떤 감정을 안고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예요. 계속 의심하면서 견디는 사랑? 아니면 상처를 끊고 다시 나를 찾는 시간? 당신이 어떤 결정을 하든 그건 당신 인생의 방향을 다시 설계하는 일입니다. 누구도 대신 정해줄 수 없고 그래서 더 신중해야 하죠.
하지만 이건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스스로를 더 소중히 대하는 선택이 결국엔 당신을 살게 만들 거라는 거. 바람을 겪고 나면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이 날 이렇게 만든 거야. 그 일 이후로 나는 망가졌어.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야. 맞아요. 배신은 사람을 무너뜨려요. 의심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마저 흔들어 놓죠.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그 사람이 당신을 무너뜨린 건 맞지만 그 무너진 자리를 다시 세우는 일은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어요. 바람을 피운 사람은 당신의 경계를 깼고 그 안으로 들어와 당신을 다치게 했어요. 이제 당신은 그 경계를 다시 세워야 해요. 경계는 차가운 벽이 아니에요. 경계는 나는 이런 대우는 받을 수 없어. 나는 이런 상황에서는 물러나겠다. 나는 나를 지키겠다. 라고 세상에 그리고 자신에게 말하는 선이에요. 당신은 착했어요. 너그러웠고 이해하려 했고 한 번만 더 믿어보자고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돼. 이 말을 배워야 할 때예요. 핸드폰을 몰래 보던 순간, 늦은 귀가를 당연하게 여기던 순간, 사소한 말에도 당신을 죄인 취급하던 순간, 그 모든 순간에 내가 참아야 하나? 이게 별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멈추어야 해요. 자존감이란 나는 이만큼의 사랑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다 라는 신념이에요. 그리고 경계란 그 신념이 훼손되지 않게 내가 나를 지키는 방식이에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당신이 대신 견뎌내는 게 용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무너뜨린 당신의 가치를 당신이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진짜 회복이에요. 자존감은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더 이상 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내가 느끼는 감정이 정당하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나를 깎아내리는 말에는 단호히 거절하고 나를 위해 시간을 쓰고 나에게 친절해지는 것. 이런 사소한 변화들이 당신을 다시 단단하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떠나는 것도 자존감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는 것이 사랑일 수도 있지만 끝내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랑은 타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한 사랑. 우리는 누구나 혼란스러워요. 남들도 다 겪는 일일 수 있잖아.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잖아. 이분만은 다를지도 몰라. 하지만 이 관계가 나를 살리고 있는지 아니면 서서히 죽이고 있는지를 정확히 바라보지 않으면 당신은 계속 같은 자리에서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럼 냉정하지만 따뜻하게 당신이 떠나야 할 때와 머물러도 되는 때의 기준을 말해 볼게요. 떠나야 할 때, 첫 번째, 그 사람이 바람의 원인을 당신 탓으로 돌릴 때, 너가 먼저 소홀했잖아. 너가 잘해줬으면 내가 왜 그랬겠어. 이건 반성이 아니라 회피예요. 책임지지 않는 사람은 다시 같은 잘못을 합니다. 두 번째,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을 때, 그럴 수도 있지. 이 정도는 누구나 해. 당신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 곁에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가벼운 사과엔 가벼운 후회만 따를 뿐이거든요. 세 번째, 행동에 변화가 없을 때, 말은 아무리 달콤해도 소용없어요. 바뀐 게 없고 여전히 의심스러운 행동이 반복된다면 그건 당신의 상처를 무시한 채 제 갈 길 가는 중입니다. 네 번째, 계속해서 당신이 미안해지고 있다면 이상하게도 피해자는 당신인데 자꾸 당신이 내가 예민했나? 내가 너무 굴었나? 자책하고 있다면 그 관계는 이미 왜곡된 권력 구조 속에 있어요. 다섯 번째, 당신이 자꾸만 작아진다면 말도 조심하게 되고 기분 나쁜 걸 표현하기도 어려워지고 스스로를 자꾸 검열하게 된다면 그 관계는 당신을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억압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머물러도 되는 때, 첫 번째, 그 사람이 스스로 변화하려는 명확한 행동을 할 때 상담을 받는다든지 모든 연락을 투명하게 공유한다든지 자발적으로 감시받으려 하고 불안한 부분을 하나씩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건 최소한의 책임감 있는 자세예요. 두 번째, 감정이 아닌 신뢰를 다시 쌓기 위한 구체적인 대화가 오갈 때 사랑해보단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현실적 약속과 대화가 있을 때 관계는 천천히 회복될 수 있어요. 세 번째, 당신도 그 사람도 성장하고 있다고 느껴질 때 이 고통이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서로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느껴진다며 그 관계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행복한가? 이 관계에서 나는 살아나고 있는가? 사라지고 있는가? 남이 뭐라 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의 곁에 나가 건강한 모습인지 무너지고 있는 모습인지예요. 만약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게 사랑해서가 아니라 두려워서라면 그건 떠나야 할 때입니다. 반대로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게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라면 그건 다시 시작해 볼 수 있는 관계예요. 당신은 이미 알고 있어요. 지금 떠나야 하는지 머물러야 하는지. 다만 그 답을 마주하는 게 두려운 것 뿐이에요. 사람은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사랑의 수준만큼만 남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은 깊은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은 가벼운 책임밖에 지지 못하는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상처는 경험이 될 수 있지만 당신의 정체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당신은 결코 사랑받기엔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잘못된 사람에게 사랑을 줬던 것 뿐이에요. 지금은 아프겠지만 언젠가는 이 선택이 당신을 구했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누구보다 당신 자신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 때 그때 진짜 사랑도 다시 시작될 거예요. 혹시 지금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의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이 영상이 당신이 더 이상 자신을 잃지 않길 바라는 작은 방향표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